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포문을 열어주실 FA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에 또 반도체가 이렇게 대거 급등하는 날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반등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더욱더 강하게 특히 삼성전자가 5%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지겨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또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일단 네. 삼성전자부터 그럼 여쭤볼게요. 네. 오늘 5% 시원하게 반등했잖아요.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정말 실적 개선 그리고 업황 자체 회복으로 본다면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GTC 단 하나의 기대감으로 봤다면 만약에 또 GTC에서 아무 말 안 나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저번 주 초반까지는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제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간만에 이제 미국 증시 보니까 10%더라고요. 금요일 날 장 끝난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앵커님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GTC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것만 본다라고 하면 GB300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에 출시 예정인 이제 루빈 얘기가 나올 건데 GB300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3E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가 아마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그 중간에 분명히 코멘트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기자들이 또 계속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냐? 라는 거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안고 가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55,000원은 거의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가 매력도 있고 기대감도 남아 있으니까 오늘 수급이 조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루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HBM4거든요. 그럼 이제 4가 삼성전자가 할지 SK 하이닉스가 할지는 아직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제 누구냐 항상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항상 저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많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는 원래 잘했고요. 그 원래 잘했던 친구들의 항상 발목을 잡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뒤를 누가 쫓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은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 보면 딱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등이잖아요.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상승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또 디램 낸드 가격 반등도 보셔야죠. 네, 종목에 영향을 같이 주고 있어서 하이닉스도 디램 꽤 잘 하긴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물론 더 확실히 그 매출 생산력은 비중이 크지만 맞아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최근에 DDR4에 대한 그 현물 가격 반등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쪽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이제 중국 쪽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초까지는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기존의 공급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하반기 때 중국이 참을 시원하게 끼얹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거냐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관신 효과가 1월 달에는 지속되는 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2월, 3월에도 지속이 될 거냐라는 하방 움직임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훨씬 더 낫고요. 근데 이제 DDR5 쪽은 현물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역시나 뭐 기존 D램 쪽은 매출 비중이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매수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박스 상단까지는 왔거든요. 여기 뚫어줘야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근접해질 텐데 오늘 71,000원 리포트가 나왔어요. 대표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71,000원. 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예, 저희가 흔히 우려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향,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삼성전자에 기대감이 로봇도 붙은 것 같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언제 나오냐. 상반기 때 안 나오면 또 이거에 대한 매물이 또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뭐 어찌됐건 HBM4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져가느냐, 유리기판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사실은 71,000원은 갈 수 있을 거는 같아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지는 않나. 예, 근데 이제 탄력을 받기만 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오늘은 안 삽니다. 그럼 언제 사요? 더 네. 떨어지면 다시? 네, 왜냐면 이제 GTC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지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 내일 모레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이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찌 됐건 셀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갈 때 말고 저는 항상 삼성전자 파란 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의 네.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네.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닉스는 자리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뭐 여기 그 아까 아침에 딱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본 사전 질문에 보니까 네. 30만 닉스 가요? 여기 나오네요. 뭐 어렵지 않을까요? 한 네, 번에 가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네.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저는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기에서 하이닉스가 가려면 첫 번째 루빈 관련돼서 또 우리의 공고한 파트너가 SK 하이닉스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찌됐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AMD에서 새로 나온 HBM 관련돼서 성능이 엔비디아 기존에 있던 GPU보다 성능이 훨씬 월등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갈 그 주가 상승을 자꾸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30만 원 갈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상승 탄력만큼은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도 뭐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저는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삼전에 대한 네. 긍정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대표님. 자, 다음 키워드는요. GTC죠. 네. 오늘 시작했고 21일까지 열립니다. 가장 기대하는 게 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네.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우리가 반도체의 전략을 잘 세워볼 수 있나요? 야, 루빈이 이제 어찌됐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블랙웰에서 어찌됐건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블랙웰의 출시 지연을 일으켰던 가장 큰 문제가 발열 문제였거든요. 발열. 네, 그러면 이제 이 발열을 루빈이 어떻게 잡을 거냐. 근데 왜냐면 HBM3E에서 4로 가니까 단수로만 단순하게 따지면 16단이에요. 그러면 12단 때보다 발열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걸 뭘로 잡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의외로 유리기판 얘기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최근에 그 CES 원래 올해 초에 2025 할 때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굉장히 세게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KC에서 어찌됐건 우리 그 최태현 회장님께서 팔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상용화 시점 머지 않았다. 이제 제품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루빈에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GTC에서 가장 핫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리기판이다. 유리기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도 뭐 컨퍼런스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정확한 상용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게 이제 말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빨리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더라도 거의 한 5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뉴스로밖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리기판은 이제 거의 왔잖아요. 상용화 시점까지 왔고 실적이 이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탄력은 더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차세대 GPU 루빈에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생각이 드네요. 상용화가 계속 당겨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리기판도 있고 액침 냉각 종목들 오늘 삼성공조도 네, 장중에 맞아요. 10%대 급등도 나왔고요. 특히 오늘 HBM 장비주들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또 LPW 개발 소식에 온디바이스 AI도 강합니다. 사실 다 좋아요. 다 네. 좋으니까 조금 더 선별을 해볼까요? 유리기판만 좋은 건지 아니면 다음에 또 매력 있는 투자 테마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소부장이 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만드는 애들보다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네, 왜 탄력이 더 좋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거의 20만 원을 근접했고 삼성전자 큰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장비 쪽에 조금 더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근데 조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한번 품어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HBM 관련된 것들은 캐파 증설은 어찌됐건 이제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아마 하반기 때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는 분명히 장비주들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염두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다른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저희가 삼성 공조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가장 신제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발열입니다. 이 발열을 어떻게 잡고 성능을 끌어올릴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처럼 뭐 TGV 공정들 항상 이제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관련주 흐름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고점 부담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유리기판은 사용화 시점 당겨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액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KC의 유리기판이 올해 초에 이미 얘기가 나왔고 아마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야기는 주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음 타자는 사실은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 공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탄력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좋은 뉴스만 나온다라고 하면 냉각 관련주들도 사실은 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그쪽 보시는 거 저도 나쁘지 않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GTC 관련해서 어떤 반도체 테마 봐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알고리즘은 바로 방산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도 섹터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 떨어질 때 정말 적극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러브콜이 들어온 쪽에 방산이잖아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지금 13거래일 연속 사자고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4거래일 연속 사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러브콜이 계속 될 때까지는 방산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난리가 나더라도 방산과 조선의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축을 한동안 계속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부담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이제 방산주 투자를 했던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항공우주가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남들 다 갈 때 이 친구들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키높이가 이제 거의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많이 달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방산 4사를 이제 뽑자라고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항공우주까지 이제 키높이가 맞춰졌어요. 근데 요즘에 잠깐 쉬어가는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LIG 넥스원. 맞아요. LIG 넥스원. 왜냐면 지금 나머지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다시 또 높였어요. 현대로템 또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 여전히 이제 국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상당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 해역 쪽 얘기 또 나오다 보니까 항공우주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주 또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좋은데 LIG 넥슨이 살짝 쉽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이란 또 굉장히 눈치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긴장감이 조금 조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의 사실 가장 큰 수주가 나오는 데가 중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아요.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갈 수도 있고 두 번째 키높이까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방산 괜찮고요. 이 안에서는 선별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LIG 넥스원 다만 조금 덜 올랐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는 유럽의 재무장이에요. 유럽 재무장 수혜를 거의 K 방산 기업들이 다 가져갈 거다. 네. 이런 리포트가 정말 많이 분석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 사실 유럽이 당장 우리 거 무기 좀 살게 하고 살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한국
네. 무기가 싸고 질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인데, 자, 유럽 재무장을 통해서 조금 더 방산 쪽에 매수세나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게 주가에 이미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미 고민도 해봐야 되기 됐다. 시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저번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74만 원대 한번 찍었다가 60만 원 중반대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계속 7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여기에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럽 입장에서 당분간 당장 본인들이 자체 소화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요, 무한정 납기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제 기존에 받아놓은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도 일적으로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납기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발주를 넣었는데 뭐 5년 뒤에 7년 뒤에 뭐 순차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 있죠. 야,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5년 뒤, 7년 뒤에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에는 분명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심도 한 번쯤은 저는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수익이 조금 많이 나셨을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이제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요. 향후에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방산 쪽으로 최근에 거의 2, 3주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수급이 안전하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주도주는요,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이슈가 조금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 얘기가 뭐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관세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미국 시장 거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민감도가 점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방산 쪽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실 준비를 해야 될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산에 지금 호재가 조금 주가에 미리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